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42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 생가 대신 현충원 묘역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안착을 위해선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군 수련중학교에 특화된 방과후 수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악 오케스트라가 전국대회에 출전해 연이어 수상하고 학생들도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과후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학이 한창인 상주시 곶감 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스마트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서거 42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도지사와 구미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줄을 이었고 최재형 전 대선 후보도 찾아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생가 대신 현충원 묘역을 찾았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 오전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 국회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넋을 기리며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는 서거 42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도의원과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줄을 이었고 최재형 전 대선 후보도 생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철우 도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해야 할 새로운 정신을 대통령의 리더십과 새마을 정신에서 찾겠습니다. 일생을 대한민국의 부국 강민을 위해 바치신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또 추모제에서 초원관을 맡은 장세용 구미시장은 박 전 대통령을 혁신가로 지칭하며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고향 도시에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미시는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던 혁신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고향 도시의 책무와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생가 대신 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한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가 사퇴 후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최재형 전 후보는 홍 후보를 대신해 추모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생가를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생가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구미를 방문하지 않으면서 이날 42주기 추모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9개월여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이 되는데 안착을 위해선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기면서 방역 중점을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 회복으로 옮기는 겁니다. 25일 정부가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에서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며 이제 실내 체육시설에서 샤워장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까지는 조건 없이 허용됩니다. 축구장 등 실외 경기도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 접종 완료를 독려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일상 회복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북 지역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지만 시군별로 큰 편차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한편 단계적 일상 회복안은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방안을 확정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26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20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돼 나흘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칠곡 7명, 상주 3명, 구미 2명 등 모두 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칠곡에서는 지난 24일 확진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에서 지인 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확진자가 나온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곶감철을 맞아 상주시 곶감 농가들이 떫은감 수확과 곶감 만들기로 분주한 가운데 떫은감 공판과 수매도 한창입니다. 이달 24일 기준 상주 지역 공판장 4곳의 공판량은 20kg 상자 28만 5천여 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평균 가격도 20kg 상자 기준 4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도 곶감철을 맞은 상주의 곶감 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김 총리와 최병암 산림청장, 박영범 농축산식품부 차관 등은 이철우 도지사, 강영석 상주시장과 함께 상주 곶감 특구를 찾아 상주시 곶감 산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깎기와 매달기 등 생산 체험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상주시 외서면에 소재한 스마트팜 딸기 재배 시설을 찾아 시설을 참관하고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해마다 문 닫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주군의 한 작은 학교에서는 특화된 방과후 수업으로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야산 자락에 둘러싸인 성주군 수륜중학교.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우리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가야금부터 피리, 타악기까지 국악기 하나를 배웁니다. 접하기 어려운 악기들을 전문적인 선생님들한테 배우니까 되게 좋고 모든 일에 약간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 또 목표의식도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전교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악 오케스트라는 최근 전국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1인 1학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그런 부분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목표의식도 생기고 도전의식도 생기는 것 같아서 수륜중학교는 국악기 연주반을 중심으로 바둑과 목공예, 소프트웨어 등 학생 맞춤형 동아리도 운영 중입니다. 모든 동아리는 분야별 전문 강사가 지도합니다. 또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야외 활동도 병행합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강아지 밥을 주니까 책임감이 강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강아지에 대한 직업, 동물훈련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학생 중심의 방과후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5년 만에 학생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자체적인 팀워크도 잘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학교 홍보도 되고 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 사이 대구 경북의 초중고 학생 수는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한 작은 학교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41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경상북도가 메달 206개를 획득하며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은 선수 458명이 27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남자 사이클 박정현 선수와 남자 육상 트랙 유병훈, 임준범 선수가 대회 4관왕에 올랐고 박정현과 임준범, 여자 수영 조민경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 경북은 배드민턴과 탁구 종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25일 폐교로 관리되던 구 풍천중학교 건물에 안동 수학체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안동 수학체험센터에는 신데렐라 동화를 주제로 한 상상 공간과 하늘과 물, 흙 등을 주제로 한 자연 공간, 독서와 보드게임, 수학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상주와 칠곡, 경산에 권역별 수학체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천 가족영화제 자동차 극장이 오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자동차 극장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 운영됐으며 오는 27일부터는 율곡동 조달 교육원 옆 공터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유승환 감독의 모다디슈를 비롯해 모두 3편의 영화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상영됩니다. 입장은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 20분까지 차량 200대만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가 이계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구미시는 진평동과 인동동 일대에 위치한 이계천의 자연생태 복원 사업을 위해 국배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8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2025년까지 공사를 추진해 도심 속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칠곡군이 오는 12월 19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6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정리 추진단은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합니다. 이상으로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